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8N 트리거를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언제 일어나세요? 네, 저는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납니다. 벨이 울릴 때 문을 열어주고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동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어떤 특정한 신호가 있어야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N8N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플로우가 시작이 되려면 트리거가 필요해요. 오늘은 이 트리거 노드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신 기능까지 모두 포함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트리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말인데요.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발사되듯이 트리거 노드가 있어야 이 워크플로우가 시작이 됩니다. 트리거 노드의 세 가지 핵심 역할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시작점 역할입니다. 워크플로우의 첫 번째 노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실행할지 결정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자동을 실행을 하듯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실행될지 결정을 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웹훅이 받은 제이슨 데이터를 워크플로우에 전달하듯이 이름은 홍길동이고 이메일은 이렇게 된다, 이런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N8는 정말 다양한 트리거 노드들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100개가 넘는 트리거 노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것들만 골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트리거 노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 트리거예요. 내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직접 실행할 때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특정 시간이나 주기를 설정을 해줘야 실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벤트 트리거입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메일이 우리한테 오거나 이메일이 발송이 되거나 폼이 제출이 됐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스템 트리거입니다. 시스템 상태 변화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건데, 서버가 실행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되거나 데이터베이스가 변경이 됐을 때 등에 맞춰서 반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트리거가 각각 언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이 매뉴얼 트리거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동으로 실행하는 트리거예요. 언제 사용하냐면은 워크플로우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수동으로 실행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일회성 작업을 진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8N에 들어왔고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줍니다. 자, Add First Step에서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의 툴에서 이 트리거 매뉴얼리를 추가해 주시면 끝납니다.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추가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Execute Workflow 버튼을 누르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매뉴얼 트리거는 워크플로우의 개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항상 매뉴얼 트리거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스케줄 트리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주는 마법 같은 기능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활용해요. 첫 번째로는 매일 오전 9시에 일일 보고서를 생성해라. 두 번째로는 매일 월요일에 주간 계획을 정리해라. 세 번째로는 매월 말일에 정산 작업을 자동화해라. 이런 것 같이 정해진 시간과 주기에 따라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자,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N8N에 돌아와서 탭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어떤 노드를 만들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Add Another Trigger를 검색을 해서 여기서 스케줄 트리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너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너 스케줄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 트리거 룰스라고 있는데, 이 트리거 룰은 언제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 인터벌을 데이로 잡게 되면은 날짜 단위로, 일자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고, 세컨드, 미니트, 아워, 위켄드, 먼스 이렇게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커스텀 크루는 N8N에서 정해진 익스프레션에 맞춰서 더 구체적인 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일 오전 9시에 실행하도록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매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매일이니까 데이로 잡아주게 되고, 데이 비트윈 트리거는 1, 그리고 트리거 아워는 오전 9시,
그리고 트리거의 미니트는 0으로 잡아줘서 매일 오전 9시에 진행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AI 황금 시대의 필수 도구 AI 자동화도 배우고 주식 자동화를 함께 배우는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꼭 확인하세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NA10 주식 자동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캔슬림, 워렌 버핏, 터틀 트레이딩 등 검증된 투자 전략을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모두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 없는 투자, 이성적인 판단에서 투자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투자 자동화는 제미나이, 한국투자증권, 퍼플렉시티 등등의 툴을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시간대 설정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와서 세팅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 타임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강의에서 시간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이 워크플로우를 변경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의 타임존을 원하시는 지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워크플로우만 해당 타임존을 따르게 되게 되고요. 세이브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 스케줄 트리거는 설정하면 NA10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서버가 꺼져도 다시 켜지면 자동으로 스케줄이 복구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웹훅 트리거입니다.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강력한 기능이에요. 이 웹훅을 간단하게 말하면 인터넷 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 우리 NA10에게 야, 뭔가가 일어났어, 일어나 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활용 예시로는 고객이 문의 양식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영수증을 발송해 주는 것과 같이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NA10에서 실제로 웹훅 트리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을 눌러보시면은 Add Another Trigger에 이 Owner 웹훅 콜이라고 있습니다. 이 Owner 웹훅 콜을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상단에 웹훅 URL 주소라고 있는데 이 URL이 바로 우리 인터넷의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당 URL을 클릭을 하면 이 URL이 복사가 되고요. 자, 뒤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Execute Workflow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주소창에 우리가 복사한 웹훅 URL을 눌러주면 짠 하고 이렇게 우리 워크플로우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훅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할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2025년에 새롭게 강화된 기능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챗 트리거입니다. AI 시대에 맞춰 NA10에서는 대화형 맞춤 인터페이스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챗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고객 서비스 챗봇을 구축하거나 내부 업무 지원 AI 어시스턴트를 구축하거나 대화형 데이터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주요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메모리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전 대화 내용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컨텍스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연속된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다양한 AI 모델을 연동해서 오픈AI의 GPT,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다양한 AI 모델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탭을 눌러주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챗 트리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챗 트리거 노드를 추가하고요. 뒤로 돌아와서 오픈 챗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챗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에다가 안녕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트리거가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서 AI 모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를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가해 줄 건데요. 구글, 제미나이 이렇게 LLM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NA10에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추가해 주고요. 자, 여기서 챗 모델을 추가를 해주는데 여기 수많은 AI 모델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구글의 제미니 챗 모델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2.5 플래시 모델이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클릭을 해서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정상록이야. AI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야. 이렇게 시스템 메시지를 추가해 주고 메모리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심플 메모리에서 이렇게 메모리도 추가를 해주고요. 메모리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챗봇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보내보면은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메모리를 확인을 해서 이 제미나이가 추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록이라고 합니다. AI 자동화를 만드는 남자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나는 정상록스타야. 자, 이렇게 보내주고요. 저는 정상록 말고 또 다른 정상록님이 계셨군요. 게다가 스타이시라니 범상치 않은 분이 분명하네요. 혹시 어떤 분야의 스타이신가요? AI 자동화 분야에서 한 획을 긋는 스타이신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내 이름은 정상록스타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잘 기억해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제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이런 대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 정보를 조회해줘,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폼 트리거입니다. 웹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는 기능이에요. 2025년의 개선사항으로는 반응형 디자인을 통해서 모바일에서도 완벽하게 폼이 만들어지고 조건부 필드를 통해 답변에 따라 다른 질문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력 타입을 통해 파일 업로드나 날짜 선택도 가능하죠. 실습으로 고객 문의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버튼을 눌러서 폼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N8N 폼을 볼 수가 있고요. 트리거에서 on new N8N 폼 이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폼 URL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단에서는 폼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타이틀로는 고객 문의라고 입력을 해주고 이 폼에 엘레멘트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필드 네임으로는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엘레멘트 타입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add from 이벤트를 또 추가를 해주고 문의 유형 추가해주고 엘레멘트 타입으로는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 리스트에서 원하는 유형을 추가해줍니다. 뭐 구매, 환불 이렇게 등등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add from 엘레멘트에서 이제 문의 내용,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제목을 입력을 했고 필요하면 설명란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이 URL을 클릭을 해서 execute 스텝을 눌러주고요. 그럼 이렇게 N8N에서 제작한 폼의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록, 이메일, 뭐 문의 유형, 문의 내용, 테스트 이렇게 전송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 폼에 맞게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전문적으로 보이는 폼과 폼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입력된 데이터가 N8N으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메일 트리거 IMAP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메일을 받으면 자동으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 기능이죠. 실무 활용 예시로는 고객 문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분류하거나 첨부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하거나 및 처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메일이 왔을 때 즉시 알림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add 노드를 클릭을 해주고 이메일 트리거 여기서 IMAP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IMAP 어카운트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메일의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redential Connect with에 펜슬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여기서 Credential, 새로운 New Credential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유저, 패스워드, 호스트와 포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활용하시든 Gmail을 활용을 하시든 각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따라서 연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를 위해서 execute 스텝을 진행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바로 제가 왔던 이메일들이 정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이 오면 자동으로 감지가 해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고 이메일 내용, 발신자, 첨부 파일 등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이걸 실행하고 싶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원할 때, 내가 정말 원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는 매뉴얼 트리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일 경우에는 스케줄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웹훅이나 이메일 혹은 폼 트리거, 그리고 대화로 실행할 때는 챗 트리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나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매뉴얼과 스케줄 트리거, 그리고 팀원들도 사용한다라면 폼과 챗 트리거,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되면 당연히 웹훅 트리거고요.
고객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폼과 챗 트리거가 좋습니다. 입력 구조에 따라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구조화된 데이터라면 폼 트리거가 최적화, 그리고 이메일 내용이라면 당연히 이메일이고요. 그리고 제이슨으로 데이터가 주고받을 땐 웹훅 트리거, 그리고 자연어로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챗 트리거가 적합합니다. 실무 시나리오별 추천으로는 데이터 백업을 자동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스케줄 트리거가 좋습니다.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은 스케줄 트리거를 통해서 서버가 안정적인 시간대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고객 문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폼 트리거나 이메일 트리거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웹사이트 문의와 이메일 문의를 한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내부 업무 지원으로는 챗 트리거가 좋습니다. 당연히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챗 트리거를 활용해서 팀원들이 자연어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등 요청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 시스템 연동인데요. 당연히 웹훅 트리거를 활용을 해서 결제 시스템, CRM, 마케팅 툴 등과 같은 외부 서비스와 연동할 때는 웹훅 트리거가 최적화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트리거나 스케줄 트리거가 적당하죠. 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트리거나 웹훅 트리거와 같이 시스템에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모바일 텔레그램이나 슬랙 등으로 전달하는 워크플로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해야 될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트리거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매뉴얼 트리거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실제 운영이 적용되기 전 모든 시나리오를 검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설정이에요. 트리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 N8N의 실행 로그를 활용하면 문제를 빨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업 계획인데 중요한 트리거는 백업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줄 트리거가 실패했을 때 매뉴얼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트리거별 주의사항으로는 스케줄 트리거를 너무 자주 실행하는 경우에 서버가 부하될 수가 있고요. 시간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말 또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웹훅 트리거는 절대 URL을 외부에 노출하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인증 설정을 꼭 고려하고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타임아웃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트리거에 주의할 점은 이메일 계정 보안 설정을 확인해 주시고 스팸 메일 필터링을 고려하시고 IMAP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노드의 핵심은 워크플로우의 시작점이자 역할이고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실행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으로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죠. 주요 트리거로는 매뉴얼 트리거, 수동 실행과 테스트용, 그리고 스케줄 트리거는 시간 기반으로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 웹훅 트리거는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할 때, 그리고 챗 트리거는 AI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때, 폼 트리거는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메일 트리거는 이메일 기반 자동화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트리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실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급자분들은 매뉴얼 트리거로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중급자분들은 스케줄 트리거로 매일 날씨 알림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리고 좀 더 고급으로 가면 폼 트리거를 통해서 고객 문의 접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지 댓글로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트리거 노드를 실제로 다른 노드들과 연결해서 자동화 시스템도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트리거 노드의 마스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